안녕하세요, 힐링이들 닥터혜자입니다. 오늘은 첫 하안검이 아닌 옛날에 하안검을 한번 하셨던 분들, 그리고 하안검 수술을 해서 좀 마음에 안 드셔서 재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 두 번째 이상의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하안검은 뭐 일생에 한 번밖에 못 한다던데 라는 말씀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많이 할수록 좋은 수술은 아니지만 일생에 한 번밖에 못 한다는 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유언비어고요. 사실 이게 쌍꺼풀이든 뭐 어떤 수술이든 사실 N번까지는 다 할 수 있을 수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눈밑은 중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수술을 할수록 외반이나 퇴축이나 흉터 같은 이런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위라서 아마 더 그런 말이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안검 재수술뿐만 아니라 첫 수술 앞두신 분들도 아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재수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하안검 수술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테지만 대충 어떤 수술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눈밑에 주머니가 있다고 오셨던 경우에 눈밑의 주머니만 해결을 하기에는 바깥의 조직, 즉 근육이나 피부가 많이 늘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하안검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지방주머니를 납작하게 만드는 걸로는 역부족인 경우에 근육은 올려주고 떨어진 조직은 다시 제자리로 배치를 시켜주고 남는 여분의 피부는 제거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 수술을 하안검 수술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절개는 눈밑 아래 속눈썹 아래쪽으로 길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하안검 수술을 했는데 재수술을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오래전에 하안검 수술을 하셔서 다시 노화가 진행돼서 재수술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신 지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 이상이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시고요. 이제 하안검 수술을 이제 처음에 딱 했을 때 나이 들었던 모습을 조금 더 옛날에 가깝게 젊게 되돌릴 수는 있지만 앞으로 째깍째깍하는 노화의 시계를 멈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할 때 이게 모양이 윤곽이 옛날처럼 좋아지긴 하지만 이게 수술 자체가 노화 자체를 예방은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쯤에는 재수술을 고려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노화의 자연스러운 수순에 따라서 다시 피부도 얇아지고 주머니도 늘어지고 근육도 늘어지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재수술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두 번째 수술을 이런 식으로 고려하게 되시는 분들은 한 40, 50대 첫 수술을 하셨다면 보통 60, 70대 이상의 고령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고령이 되시면 사실 이제 특징적으로 피부가 훨씬 더 얇아지시고요. 그리고 요 안검이라고 하는 요 눈꺼풀의 힘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 떨어져요. 조직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늘어나는 정도도 굉장히 적고 이렇게 했을 때 돌아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고 이렇게 당겼을 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특징적으로 앞광대 쪽이 좀 꺼져 들어가시면서 팔자 윗살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젊을 때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이 부위가 이제 젊을 때는 이렇게 차 있는 느낌이었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부분이 벌어지고 팔자 윗살이 늘어지는 느낌이 드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거를 그대로 두면 이 주머니 밑에 받쳐주는 조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늘어짐도 남게 되고 앞광대가 꺼진 느낌도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나이가 젊으시더라도 앞광대가 좀 힘이 없고 많이 늘어지신 분들은 이 앞광대를 리프팅 해주는 과정을 수술에 같이 넣어서 리프팅 하안검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팔자 윗살 쪽으로 늘어진 조직을 끌어올려서 여기 골막에 고정을 해서 여기에 받쳐주는 힘을 만들어줘야 힘이 없는 위에 눈꺼풀이 더 이상 늘어지지 않고 모양을 좀 잘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 후에 이제 팔레줄이 늘어진 것처럼 늘어져 있는 이 안륜근이라고 하는 가장 이제 피부가 얇은 이 부분에 근육을 당겨 올리고 애교살을 필요하면 만들고 여분의 조직을 이제 피부를 자르는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또한 고정을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해주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외양각 자체가 힘이 없거나 너무 이제 늘어지는 느낌이 심하시면 필요한 경우에는 외양각 고정술을 시행해서 외반을 방지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재수술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첫 번째 수술이 마음에 안 드시거나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인데요. 대부분 말씀하시는 거는 주머니가 아직 남아있거나 애교살이 내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 재수술은 가능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재수술에 비해서는 조금 시간이 경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 눈밑 구조는 제일 바깥쪽부터
이제 피부, 근육, 그리고 경막, 지방, 주머니, 그 아래쪽에 이제 뭐 피하 지방, 그리고 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층층이 나뉘어져 있어요. 전에 하안검을 하셨을 때에도 피부 절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에 이르기까지 이제 전층에 구역구역마다 흉살이 생겨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른 시기에 수술을 하시면 이 흉살들이 뭉쳐 있고 이제 충분히 성술이 되지 않아서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애교살이 없어져서 애교살을 만들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경우에는 할 때 100%는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 근육에 이게 웃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기는 이 접히는 근육이 애교살이잖아요. 이 근육이 사실 첫 번째 수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통하고 탄력이 좋기 때문에 애교살의 모양을 만드는 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재수술인 경우에는 탄력이 떨어지고 딱딱하고 그다음에 이제 힘이 세면 애교살을 수술방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이 변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좀 일시적으로 볼록 올라오거나 하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목표로 만들어드리는 게 1순위는 주머니를 정리하는 거, 두 번째는 외반을 방지하는 거, 세 번째가 애교살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되 너무 조건이 안 좋은 경우에는 눈밑이 훅 꺼져지지 않게 고안하는 정도로 이제 목표를 순차적으로 가져가자고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특히 그리고 드라마틱한 개선이 아니라면 이 빠른 시일 내에 재수술은 제가 별로 추천을 드리지가 않는데요. 어쨌든 재수술은 첫 수술보다는 부작용이나 회복 기간이 길거나 흉터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재수술 상담을 오셨다가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려서 사실 실망하고 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긴 하거든요. 해드릴 수 있다면 해드리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지만 그냥 상태로 봤을 때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거나 지금 수술을 해도 크게 호전이 될 것 같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이제 재수술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정말로 전 수술에서 안검 외반이나 안검 퇴축이 생긴 상황인데요. 특히 안검 외반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으로도 너무 불편하고 이제 미용적으로도 사실 사회생활할 때 위축이 되고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조기 교정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수술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는 이 안검 외반이 생긴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바깥의 피부는 충분한데 안쪽의 조직이 당겨져서 생기는 이제 퇴축이나 외반이 있을 수가 있고 진짜로 절대적으로 바깥의 피부 자체가 부족해서 생기는 안검 외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안쪽의 수술을 잘 해서 풀어주고 여분의 피부를 잘 덮어주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정말로 피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사실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각막도 마르고 이런 이제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아랫눈꺼풀이랑 가장 비슷한 곳은 윗눈꺼풀이거든요. 그래서 윗눈꺼풀 같은 곳에서 피부를 가져와서 피부 이식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외안각 고정도 사실 좀 강하게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서 사실 드릴 수 있는 대답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만약에 이런 걸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제 눈밑 수술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랑 꼭 한번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술 언제 할 수 있는지 시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하안검 같은 경우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 그런 곳이고 흉터가 노출되는 부위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1년까지는 기다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사실 더 오래 기다리실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부위 자체는 한번 딱딱하게 구축되면서 풀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흉살이 좋아지는데 아직 수술 부위가 너무 딱딱하다라고 하시면 시기를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하고 손으로 이렇게 밀어보았을 때 남는 피부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피부 부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검 외반이랑 직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정확한 말씀으로는 가장 좋은 수술 시기는 내 눈밑이 준비가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안검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재수술 아니라 하안검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하안검이 내 조금 더 젊었을 때 눈밑처럼 모양을 되돌리는 수술은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주름 하나하나까지 다 없앤다는 느낌으로 이렇게까지 당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거나 해도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피부가 당김이 생길 정도까지 많이 당기게 되면 필연적으로 조직 부족이 생기면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안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팽팽함을 추구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자연스러운 잔주름을 남기면서 보존적인 수술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